네, 펀더멘탈 투자입니다.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불과 어제 일도 사실은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망각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요즘 빨리빨리 잊어버리게 되는데 2주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위기감이 좀 많이 고조가 됐었죠. 재료들이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일단은 급속하게 시장이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1950포인트까지 왔는데 추세가 좀 반전된 것인지 전환한 것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불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다 해서 주가가 크게 출렁거렸었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문제가 됐던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서 또 우리나라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현재 경제 체질이 아주 건실하다는 그러한 사실이 조금 부각되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집중되기 때문인 것이 이제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악재는 항상 있겠지만 악재가 없다면은 이러한 시각 기조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불과 6월 달에 그 양적 완화 축소다 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증시는 양적 완화의 혜택을 별로 보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사실 하락 요인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이 조금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 더불어 이제 원화도 강세가 되고 또 엔화 약세가 다시 좀 시작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좀 지켜보는 것이 더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지켜봐야 되겠죠.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진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변동성이라는 거는 위든 아래든 막 흔들어대면은 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최근 며칠간은 흔들지는 않고 이렇게 쭉쭉 밀고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자, 이럴 때 전략 좀 어떻게 좀 잡고 계시는지.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철저히 분석을 하고 이제 주식을 사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경제 동향을 무시하고서는 이제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가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투자 스타일은 사실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제 워런 버핏은 기업의 펀더멘털에 충실하게 또 기업을 철저히 분석해서 또 거기에 따라 성공을 한 케이스인 반면에 이 조지 소로스는 경제 동향, 이제 경제 방향의 예측을 잘 해서 이제 성공을 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소로스가 성공한 이유는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기보다는 예측이 틀렸을 때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을 잘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특히 이제 요즘과 같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유연하게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만 잘 선택을 하면 주식 투자가 잘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볼 때 주식 투자에 이제 수익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실 매수가 차지하는 것은 10%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또 매도가 사실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은 얼만큼 이제 주식을 사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목을 잘 골랐더라도 조금 사면은 별 영향이 없고 또 반대로 실패한 주식을 너무 많이 샀을 때는 이제 손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히 어느 때보다도 이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조지 소로스와 워렌 버핏의 유명한 투자자들이니까 그 책들도 관련돼서 나왔죠. 번역본들이 있으니까 주말에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갑자기 책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 시장 이야기는 그렇다 치고 이제 기업 이야기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기업을 어떻게 또 보시는지. 그런데 이제 요즘과 같이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 경제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랑 관계없이 조금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측면에서 좀 숨겨진 자산이 있는 이런 회사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휠라 코리아라는 회사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이제 이 회사는 필라라는 이런 브랜드를 보유한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스포츠웨어, 의류라든지 신발을 생산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약 15% 정도 한 4위 정도의 회사인데 최근에는 이제 필라 USA 이제 미국 쪽 실적이 이제 조금 회복세를 보이면서 또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라는 브랜드에 대한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볼까 하는데
그 이 회사는 1911년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특히 이제 1970년도 그 당시 유명했던 테니스 스타인 이제 비욘버그가 이제 이 브랜드를 입으면서 특히 더 유명해지게 되었고 80년대 초반까지 아주 그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좀 이제 브랜드가 좀 이제 그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2003년도 미국의 헤지펀드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헤지펀드가 인수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살리기 위해서 좀 유통 전략을 바꾸는데 이제 브랜드를 좀 고급화하기 위해서 또 직접 고급 매장을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전략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전략은 참담한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필라 코리아는 1991년에 이 브랜드를 라이센스해서 한국에서 제조를 하고 판매하는 그러한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발 사업에 성공을 하면서 또 본사와는 달리 굉장히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급기야는 2007년에 이제 본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또 본사를 인수하면서 실패했던 미국의 유통 정책을 또 다시 개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한국에서 성공했던 이제 신발 사업을 안착시키면서 현재는 이제 많은 미국의 매출도 이제 신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부분도 많이 회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1년 미국의 유명한 골프 브랜드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이제 이 회사는 뭐 타이틀리스트, 또 풋조이, 또 피너클이라는 공도 있고 아주 세계에서 1위의 골프 용품 회사입니다. 이 회사 이름이 사실은 뭐 아큐슈네 뭐 이상한 이름이긴 하는데 이 회사를 12억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이제 큰 금액에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뭐 이러한 이름이 오래전부터 있던 건 아니고 사실은 그 미국의 포춘 브랜드라는 회사의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사업부였는데 이제 사업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그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회사는 한국 회사다가 아니다 보니까 그 정확하게 재무 실적을 알기가 어렵고 또 사실 또 이제 이 필라가 이 골프용품 회사를 인수한 배경은 또 중국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골프 인구가 이제 늘고 있고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 얼만큼 성공할지는 조금 미지수가 또 되어 있고 또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 지분 인수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많은 재무적 투자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2016년경 IPO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기업 공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또 다른 지분을 사올 수 있는 옵션도 갖고 있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사실 가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이제 표에 나와 있지만 현재 이제 이 필라 코리아의 시가총액은 현재 골프용품 이 가치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필라 사업 자체 또 이것도 이제 보수적으로 평가한 가치 정도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사 이 골프 사업 자체의 평가가 어렵더라도 사실 잘 안 돼도 뭐 크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이고 또 잘 되면은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이러한 투자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요즘 미국에서도 이 통신 회사들이 대형 M&A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물론 이 필라 코리아는 아큐슈넷을 이미 인수한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자산 가치를 다시 한번 평가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한 기업 더 들어볼까요? 예. 다음에는 뭐 약간 유사하기도 약간 이제 상황이 다르기도 한데 삼익악기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삼익악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악기 제조업체이고 매출의 한 57% 정도가 이제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삼익 또 이제 영창 두 브랜드가 피아노 업계를 주도했었는데 우리나라 피아노 시장이 정체되고 또 점점 수요가 줄어들면서 두 회사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이 회사의 회장인 김종섭 회장이 법정 관리에 빠진 회사를 인수하면서 또 기존의 한국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회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세계 2위 독일의 백스타인이라는 세계 2위 업체, 3위 업체를 계속 인수를 하였고 또 사실 1위 업체 가장 유명한 회사인 스타인웨이라는 가장 고급 피아노를 만드는 회사를 인수를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 스타인웨이는 사실 이제 독일계 미국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또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이제 미국에는 차등 의결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 주식은 몇 주 갖지 않아도 의결권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주식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삼익악기는
이 스타인웨이의 지분을 많이 이제 33% 보유하고 있는데 일대 주주이지만 사실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 약간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 경영진이 이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입찰에 삼위각기도 참여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미국의 유명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이제 폴슨이라는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9월 18일까지 아직 기간이 더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때까지 더 높은 가격을 써내는 또 혹은 3위각기가 다시 참여할 수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거의 이제 폴슨이 인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미 주당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개 매수에 참여를 하게 되면 한 1,600억 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되게 됩니다. 이 가격은 처음에 매수한 가격의 2배 정도이고 현재 이 3위각기 시가총액보다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제 최근에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아직 그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고 또 이제 9월 18일이 지나서 이 불확실성이 조금 더 제거되면은 조금 더 상승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그 회사의 자산을 재평가해보는 그 뒤에 조금 가려져 있는 내용들을 다뤄보면서 그 펀더멘탈한 것을 다시 재조명해봤고요. 두 기업 있네요. 필라코리아와 삼위각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들어봤습니다. 펀더멘탈 투자였고요. 페트라 투자자문의 용환석 대표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